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CTV 화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돕고자 저희 소년이 온다에서 저희 나름의 이제 분석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도 이 소년이 온다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기 첨부 이미지로 올렸던 자료 화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이시님이 촬영하셨던 화각에 익명님의 그 CCTV 화각을 얹어서 비교를 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느낌이슈님 화면 위에다가 익명님의 화면을 투명도 80%를 주고 이제 얹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일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익명님의 화면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맞출 때의 기준점은 여기 보시면 이 과속 방지턱 좌측 끝단 그리고 여기 가로등 모양,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길의 각도와 모양, 그리고 이 자전거 금지 표지판 위치, 그리고 여기 나선형 미끄럼틀,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저 멀리 보이는 남산 능선이 있습니다. 이 능선의 모양새, 그리고 이제 남산 이 위치, 남산 서울타워의 위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위치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들이 최대한 일치가 되도록 이 익명님의 영상을 크기만 가로 세로 16대 9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크기랑 위치 그리고 기울기만 살짝 조절을 해서 가장 흡사하게 일치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동일한 피사체들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끔 비교를 할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원래 이 위치, 이 파란색 여기 그 판이 여기 이렇게 완벽히 일치해야 되는데 이 가장자리라든가 뭐 이런 그 부분들은 이 두 개의 카메라가 완전히 동일한 바디 그리고 동일한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기이기 때문에 그 왜곡 현상에 의해서 주변이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중앙부 쪽은 거의 흡사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주변부로 갈수록 그런 왜곡 때문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흡사하게 맞춰 놓은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나무 위치라든가 이 남산 능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가장 흡사하게 지금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익명님의 CCTV 왼쪽 이 느낌이수님이 촬영하셨던 이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이 익명님의 영상에서 잘려진 부분이 아닌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잘라낸 것이 아닌가 라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신님이 직접 멀리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이 CCTV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 TV 화면을 보셨더니 이 부분이 찍히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느낌이슈님이 직접 또 한 번 더 거기 반포 안내센터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양심님이 보셨던 화면을 좀 멀리서 흐릿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 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방송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방송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그 부분을 분석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제시 사양과 측정 결과, 여기 보면 이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예전에 느낌이슈님이 직접 이 카메라를 주시하시면서 찍은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돌아가고 있죠. 분명히 고정형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형이고, 이 옆에 보시면 이 재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여기 이제 모델명이 적힌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느낌이슈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를 다시 확대해서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모델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VSH 100-S30IRS입니다. 자, 이 문구가 모델명이에요. 두 번째 줄. 그래서 이 모델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료 검색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모델명으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제가 자료를 획득한 날짜는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작년 8월 12일에 검색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모델로 검색하면 생각외로 검색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클릭해서 자료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 INI 제품의 이제 그 제품들 이제 PDF 자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 어떤 제품들의 목록들이 쭉 적혀 있는데 여기서도 그거를 자료를 찾아봤어요. 카메라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항목이면 모델명, 이 모델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델명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IR까지만 되어 있고 뒤에 S가 붙은 게 그 카메라예요. 뒤에 S까지 붙여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이 IR 스피드돔 카메라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200만 화소의 센서 크기는 1.9분의 1인치 사이즈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렌즈는 무려 36배 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앞에 IR, 여기 모델명에서도 IR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IR은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촬영하기 가능한 그 카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6배 줌은 나중에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을 합쳐놓은 36배 줌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광학 20에서 22배 줌 정도의 광학 성능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TTA라고 나와요. TTA 인증을 받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안에 보이는 링크를 타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여기 보면 VSH 100-S30IRS 여기 이 카메라가 바로 반포 나들목 제외지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입니다. 회전형이에요.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타고 가져가지고 TTA가 뭔가 그래서 TTA도 찾아봤더니 이제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제품이 적합한가라고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인가 봐요. 이제 거기서 시험 인증된 제품 목록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CTV 이제 공공기관용이라고 돼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INI 제품으로 보시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VSH 100-S30IRS 이 인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증, 2019년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 인증 결과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카메라 스펙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 결과 요약서라고 PDF 문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인증서가 보입니다. 여기 저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카메라의 기능 중에 렌즈의 화각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제시사양 측정 결과 이 값이 바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결과 값이에요. 그 나머지 그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 가능한 최대 해상도는 풀 HD 규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냥 HD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인데, 원래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가지고 있던 자료였는데, 최근에 렌즈 화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제가 요 자료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나 그 링크를 타고 이렇게 자료를 검색을 해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요 측정 결과값 이게 중요합니다. 제시 사양은 이제 업체층에서 이제 시험을 의뢰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제품 설명서에 기술하기 위해서 표기된 그런 값이고, 이 측정 결과가 이 TTA 시험 측정된 실제 시험 과정을 거쳐서 측정이 된 결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드는 최대 광각 상태, 그러니까 줌 아웃된 상태죠. 그리고 텔레라고 표시되는 거는 텔레 망원. 그래서 줌인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D 값은 이제 대각선, 그리고 H는 이제 가로의 화각, V는 세로의 화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이드 상태, 그러니까 최대 광각 상태에서 가로의 화각은 59.6도까지 측정이 되었다. 그리고 최대 망원 상태, 그러니까 최대 줌인이 된 상태에서는 가로 화각이 2.6도로 측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렌즈, 와이드와 텔레가 된다라는 건 줌 렌즈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H값, 최대 광각 상태의 각도를 최대 줌인 상태, 최대 망원인 상태에서 이 2.6도로 나누면 대략 배율이 나옵니다. 렌즈의 배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59.6도 나누기 2.6도. 그러면 22.9, 대략 23배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측정된 값이 23배율의 광학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제시사양, 업체에서, 제조사에서 제시한 사양도 볼게요. 56.5도 나누기 2.6도. 여기서도 보면 대략 21.7, 대략적으로 22배율.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2배율의 광학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36배율이라고 표기된 거는 광학 22배율에서 미세하지만 화질이 열화가 덜한 디지털 줌을 포함하여 36배 줌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대다수의 어떤 카메라 제조사들이 어떤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배율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클리어 줌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을 섞어 놓은 형태로 해서 최대 줌 배율을 마케팅적으로 표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6배 줌이라고 표현된 거는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이 혼합이 된 형태인 것 같고, 지금 이 측정 결과값, 이 표를 봤을 때는 광학은 22배율의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줌이 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렌즈부입니다. 렌즈부. 자, 보시면 움직이죠? 그 안쪽에 있는 렌즈 경통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후진되어 있는 상태고, 좀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앞으로 전진하죠. 이런 식으로 이 렌즈가 뒤로 후진했다가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렌즈는 이너 줌 형태의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줌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대가 가능한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통 줌하게 되면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의 형태고, 보통 캠코더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렌즈는 이 앞으로 렌즈가 돌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그 렌즈 부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형태의 줌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이너 줌이라고 그래요. 이너 줌, 안쪽으로 들어가는 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렌즈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후퇴를 하면서 이 줌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된 줌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 반포나즈목 제외지 시스템이는 회전형과 동시에
22배 줌의 광학 줌이 가능한 줌 렌즈의 카메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의 화각에서 이렇게 와이드와 텔레가 가능한 이렇게 줌이 되는 렌즈, 줌 렌즈라고 표기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왼쪽 화면 좌측이 정말 잘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시는 화면에서 그 오늘 리키미슈님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주신 모니터링 화면을 캡처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화면이 느낌이슈님이 반포 안내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촬영하신 화면입니다. 이 모니터 상태가 워낙 그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질이 많이 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 붙여서 분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화면이 이제 기울어진 채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 끝단의 어떤 기울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펴서 분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어떤 형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화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인하기 쉽도록 좀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 볼게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TV 화면이 좀 더 아래쪽까지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TV 화면에는 왼쪽, 오른쪽, 아래도 지금 다른 CCTV 화면이 같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이 중앙에서도 제일 위쪽 가운데에 있는 이 반포나들목 제외지 CCTV 화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된 나머지 부분을 일단 잘라내고요. 지금 이 화면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비교를 원활하게 위해서 살짝 이렇게 수평으로 기울여 볼게요. 완벽하게 일치는 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되냐면 피사체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이는 피사체들의 윤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윤곽이 지금 가장 용이한 부분이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의 이 경계선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경계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가로등 전봇대겠죠. 요거. 자, 여기 바로 이겁니다. 가로등 전봇대. 예, 느낌이주님도 이거 표기를 해주셨는데, 자, 요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나무 하나, 둘, 셋, 세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 둘, 자, 세 개의 나무 보이죠? 분명히 세 개의 나무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을 봤을 때 양신님께서 분명 이 익명님의 CCTV보다 왼쪽에 더 찍혀 있었더라. 자,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나무 분명 찍혀 있죠. 그래서 팩트는 양신님께서 보신 화면 좌측편에 보이는 이 세 그루의 나무, 그래서 분명히 이 왼쪽까지 더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양신님께서 보신 화면이 맞아요. 자, 분명 3개의 나무가 존재합니다. 이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3개. 분명히 하나, 둘, 셋. 보이시죠? 네. 요거는 팩트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자, 가로등 전봇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 보이시면 이 뒤에 아파트 요 그림자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나무가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영역.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이 아파트 건물 보이시죠? 이게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요 형태로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데 윤곽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저 윗단에서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요까지. 윗단에서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여기가 아마 이 두 그루의 나무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뒤쪽이 남산인데 남산 능선을 잘 따라가 보세요. 남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산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 보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끝점에서 내려가는 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그 남산 서울타워가 이쯤에 있겠고 지금 여기는 제대로 찍히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핵심은 바로 이 남산 능선입니다. 남산 능선. 이거를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지점인데 이 내려가는 지점 내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화면이 끊겨요. 지금 이 검정색 이 테두리 이게 모니터 이 영역 오른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V에서 여기서 표시되는 화면 끝단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지점 대략 이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이 지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실제 익명님과 느낌이슈님의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더 돼 있죠. 여기 어떤 아파트 건물들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여기서 끝이에요. 오른쪽이 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비교해 보세요. 경계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두 번째 능선의 시작점에서 정점이죠. 정점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점 여기서 끝납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좀 더 길고 여기가 살짝 짧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엇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점.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 이쯤이랑 여기 정점 내려가는 점 비슷한 지점. 그 대략 여기 이 하나, 둘, 세 번째 나무 이 지점에서 화면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세요.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면 왼쪽에 나무 세 그루는 더 찍혀 있는 게 맞지만 오른쪽 끝단이 여기더라. TV의 끝단이 오른쪽이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게 부분이 뭐냐면 이 아래쪽 여기 이 화면 여기 이 하얀 거를 많은 분들이 파도벽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파도벽이 워낙 밝고 하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도벽이라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선 윤곽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남산 서울타워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색 물체는 바로 이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선형 미끄럼틀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나선형 이 하얀색 점들이 나선형 미끄럼틀인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 CCTV에는 여기가 이 파도벽이
끝자락이 약간 보일락말락하게 찍혔을 확률이 있다.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고 끝부분만 살짝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찍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능선 부분만 가지고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한번 역검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잘린 게 맞다. 기준선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쯤에서 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왼쪽 이 CCTV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나무가 왼쪽이 살짝 잘린 듯한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대략 한 이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자, 이렇게 기준선을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지금 이 반포 안내센터의 모니터링 TV 화면에 보이는 반포 나들목 제외지 CCTV의 화각. 그러니까 아래쪽 이 화면을 기준으로 지금 이 위치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살짝 빼볼게요.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 끝단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포 안내센터에서 보여지는 화각,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익명님의 화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님의 화각. 자, 익명님의 화각은 이 느낌이신님이 촬영하신 거랑은 1도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단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0도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익명님의 화각과 똑같은 예,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화각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두께를 조금 더 좀 두껍게 할게요. 자, 방금 익명님의 화각과 똑같은 화각의 빨간색 카메라 화면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익명님은 원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1도 돌려놓은 거를 원위치 시킬게요. 자, 지금 이 빨간색 화각이 익명님의 화각과 완전히 동일한 화각인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했던 부분. 여기 보면 이게 제시사양이라는 거는 제조사에서 기술한 부분이고 측정 결과는 그 시험 기관에서 장비를 통해서 측정한 실제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6.5도와 59.6도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죠. 광각단에서. 최대 광각 상태에서 두 개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는 그 익명님의 CCTV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좌측과 오른쪽 끝 이 사이의 각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각도.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저희 소년이 온다 제일 처음 컨텐츠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반포나들목 제외지 CCTV의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의 위성 그 지도를 참고로 해서 그 실제 우리가 이 반포 한강공원을 바라보는 이 화각 방향과 기울기를 맞춰가지고 실제 왼쪽 끝과 오른쪽 끝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파도벽. 여기가 파도벽 부분이고 그 앞쪽에 이렇게 약간 잔디밭 보이는 부분 오른쪽은 쉽게 가늠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왼쪽의 기준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그 과속방지턱 왼쪽 끝단 그 지점으로 연결해서 쭉 보면 이쪽으로 대략 선이 뻗어 나오는데 저희가 이 왼쪽 끝단의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 이 두 번째 벤치 왼쪽에서 두 번째 벤치에 앉는 자세를 취하는 인물들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왼쪽 끝단 이 지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왼쪽 끝단을 정확히 교정을 해서 왼쪽 빨간 선을 다시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커뮤니티에 그 자료를 공개해 드린 적이 있고 자 어쨌든 왼쪽 빨간색과 오른쪽 빨간색이 이제 이 CCTV의 화각인데 이 각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각도기 자료를 가져다가 얹어봤어요. 그래서 얹어보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우측을 0도라고 했을 때 왼쪽까지 지금 이 빨간색 선은 60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50이니까 여기 55겠죠. 55, 56, 57, 58도. 그러니까 58도의 화각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58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익명님의 CCTV 영상. 익명님의 CCTV 영상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여기가 58도의 화각인 겁니다. 58도라는 거는 업체에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56.5도보다는 더 넓게 찍히는 거고 그 장비로 측정된 59.6도보다는 조금 좁게 찍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측정한 이 값이 최대값이 더 큰 값 59.6도가 맞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58도니까 1.6도 더 넓게 찍힐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6도. 그렇죠? 1.6도 더 물리적으로 더 촬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최대 광각 상태까지 완전히 줌 아웃을 한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각도기에서 58도가 아니라 59.6도 여기를 지나는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 봤어요. 기준점을 끝점으로 잡고 59.6도에 해당되는 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가느냐? 바로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여기 하얀색 3개의 그 우산 형태로 생긴 구조물이 있죠. 이게 보이지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진짜 아주 살짝 왼쪽으로 더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얀색 구조물과 이 빨간색 선 사이 이 중간 부분 정도로 중간에서 살짝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보라색이 59.6도의 화각이 지나는 오른쪽 0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59.6도로 지나가면 왼쪽은 아무리 줌 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왼쪽 3개의 구조물은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하나, 둘, 3개. 여기 3개의 구조물. 여기 3개의 구조물 보이시죠? 하나, 둘, 3개의 구조물. 이게 안 보이는 위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과 여기의 중간보다 살짝 왼쪽. 그러니까 이쯤.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중간보다 살짝 왼쪽. 이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라색 선이. 바로 이 위치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딱 이 위치가 59.6도의 화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줌 아웃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CCTV는 물리적으로 최대한 줌 아웃을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줌 아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58도의 화각이었는데 줌 아웃을 조금 더 하면 59.6도의 화각으로 최대 줌 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CCTV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왼쪽과 오른쪽 끝단의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명 양신님은 왼쪽에 나무가 더 찍혀 있다라는 걸 보셨고, 그리고 느낌이슈님이 직접 그 모니터 화면을 증명해 주셨죠. 그러면은 왼쪽이 더 찍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앵글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분명 아까 기준선 알려드렸죠. 이 왼쪽 끝단 그리고 오른쪽 끝단 어떻습니까? 바로 이 화면 일치하죠. 경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3개의 나무가 보이고 오른쪽 끝은 지금 이 빨간색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빨간색 왼쪽과 오른쪽 끝. 그러니까 빨간색 오른쪽 끝을 봤을 때 분명 이렇게 잘린 것이 확인이 된다. 이 화면이랑 화각이 같아지죠. 왼쪽에 나무는 3개는 보이면서
오른쪽 여기 이 파도벽은 좀 잘려 있는 그런 형태. 이 경계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다시 정리하면 양신님께서 보신 화면은 바로 지금 현재의 이 빨간색 화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도벽이 잘려진 형태로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부분은 파도벽이 아니라 바로 이 나선형 미끄럼틀, 바로 이 하얀색 부분은 나선형 미끄럼틀을 파도벽으로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익명님이 공개하신 영상은 카메라가 반포나저복 제이지 카메라가 회전형이라 그랬잖아요. 느끼미슈님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회전형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최대 광각 상태보다 아주 살짝 줌인이 된, 아주 살짝 미세하게 줌인이 된 형태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그날 사건 현장을 촬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양신님이 분명 왼쪽에 더 넓게 찍혀 있는 걸 본 것은 분명히 맞다. 왼쪽으로 더 넓게 찍히는 걸 본 것은 맞다. 다만 오른쪽 끝 화각을 정확하게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느끼니시님이 지금 촬영을 해주신 그 화면을 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분명히 이 카메라가 최대로 펼칠 수 있는 최대 광각 상태가 됨과 동시에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찍히고 있더라. 그래서 양춘님께서 보신 화면은 바로 이 빨간색 라인을 보셨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인 그 비교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느낌이신님께서도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년이 온다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신님과 느낌이슈님이 두 분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모니터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이 CCTV 영상을 처음 제보받고 분명 이 중앙의 위치가 그 화면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에 굉장히 약간 의아심을 좀 가졌거든요. 왜 CCTV를 설치를 보통 하면 이렇게 중앙에 나 있는 길을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좌우 화각을 균형 있게 배치하게 그 설치하는 경우가 기본이었는데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래서 느끼니심이 회전형이라는 거를 발견하신 걸 보고 회전형이라면은 이게 약간 삐뚤어지게 촬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양신님께서 직접 가보셨더니 왼쪽에 더 찍히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이 줌렌즈라면 약간 줌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 이 화각이 이 당일에는 이렇게 평소처럼 이 빨간 이 화면을 비춘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익명님의 화면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주 살짝 줌인이 된 이런 형태로 찍혔더라. 그래서 사건 당일에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쪽 왼쪽에 지금 찍혀 있지 않은 이곳을 굉장히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소년이 온다는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자료들을 양신님과 느낌이슈님이 정말 팩트에 근거해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낌이슈님과 양신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안내센터 화면도 매우 화질이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차 검증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이 정말 맞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희 말을 절대로 다 100% 믿지 마시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맞는지, 또 다른 분이 더 객관적으로 다시 재차, 3차 검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검증을 거쳐야만이 좀 더 이 객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될 수가 있고, 객관화된 자료가 증명이 돼야만이 유가족분들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런 증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같이 팩트 체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낌이슈님과 양신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년연다도 좀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익명님의 CCTV 이 영상은 저희도 이 소년연다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 제보받은 이 영상, 이 CCTV 영상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해서 CCTV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CCTV 그 데이터의 어떤 진위 여부라든가 어떤 해상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영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내용이 좀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면 좀 깁니다. 길어서 좀 후순위로 좀 많이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이 CCTV의 진위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CCTV 영상은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하는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이 CCTV 영상의 어떤 그 조작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편의점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영상들에 대해서는 조작을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이 반포나들목 제지 CCTV 이 영상만큼은 일단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 많은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더 응원드리고 힘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